자, 24년 해운고 1학기 기말고사 미적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dx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사인에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하나 볼록한 부분 그래프가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 요만큼의 넓이가 2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0부터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정확히 딱 절반 잘라서 요만큼의 면적이니까 전체 면적은 1이 되겠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도록 하죠. 부분적 분법이죠. 1부터 2까지 x, 2의 x제곱의 dx 값이 얼마냐? 그래서 바로 적분도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바로 적분해보면 2의 x제곱, 뒤에는 x-1, 얘가 1부터 2까지죠. 그럼 2의 값을 대입하면 2의 제곱, 1의 값을 대입하면 0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곡선에서 위의 점 0,-1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냐? 그래서 기울기 찾는 거니까 음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기울기 찾을 수 있겠죠? 미분 한번 해볼게요. 처음 미분하시면 3x제곱, y 미분하면 마이너스 3y제곱인데 y의 값을 미분했으니까 dx분의 dy가 생길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곱미분이죠. 9y 마이너스 9x 곱하기 dx분의 dy 이 값이 되고 상수는 사라지죠. 는 0이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여기다가 0하고 마이너스를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저는 dx분의 dy를 정리하는 편이어서 정리할게요. 3씩 나누고요. 3 정리해보면 주어진 dx분의 dy라고 하는 값은 정리하실 때는 dx분의 dy의 값을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개수가 다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각각 있는 앞에 있는 값들이 다 분모로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래서 x 먼저 쓸게요. 3x 플러스 y제곱 분의 분자의 값은 나와 있는 게 x제곱하고 마이너스 3y 남죠? x제곱 마이너스 3y 이 상태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x에다가 0의 값을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어요. 그럼 대입해주면 x에 0 대입했으니까 x는 지워질 거고요. y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분모는 1이죠. 따로 안 쓸게요. 분자는 3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자, 좌표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 x, y에서의 시각 t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점 P의 속력은 뭐냐? 속력은 속도함수의 절대값이라서 속도함수에서 원점까지 거리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VT 미분을 해보시면 x의 값 미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뒤에는 sin 3분의 파이 t 뒤에는 플러스 컴마죠. 컴마 뒤에 y 값도 미분하면 3분의 4파이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 t 얘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 절대값이니까 속력입니다. 절대값 vt 위에 써진 게 위치함수의 그 성분에 대한 표시이니까 원점까지 거리 한번 찾아볼게요. 원점까지 거리 찾아보시면 루트 앞에 있는 이원 성분의 제곱 9분의 16 파이 제곱 뒤에는 사인 제곱이 먼저 들어가죠. 사인 제곱에 3분의 파이 t 뒤에 플러스 뒤에 값은 9분의 16 파이 제곱에 코사인 제곱 3분의 파이 t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9분의 16파이를 묶어 쓸 수 있죠. 일단 한번 묶어 드릴게요. 묶어서 써보면 9분의 16파이 제곱이라고 묶으면 뒤에 있는 값은 사인 제곱 3분의 파이 t 뒤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3분의 파이 t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아시죠? 그럼 결국 남아있는 값은 9분의 16파이 제곱 얘만 루트 안에 남겠어요. 그럼 따라서 루트 밖으로 나오면 주어진 값은 3분의 4파이다가 되니까 주어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f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 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일단은 곱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fx 라고 하는 값에서 우리 분수 쓰기 귀찮으니까요. 앞에 마이너스 좀 꺼내게 요 마이너스 x에 ln x 라고 쓰고 미분 한번 해봅시다. f 프라임 x 미분해보시면 곱미분이니까 마이너스 ln x 뒤에는 마이너스
lx 미분하면 x분의 1 나오죠. 그래서 x와 x분의 약분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해서 f 더블 프라임 x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얘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f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에서 부호를 바꾸고 역수해라 이 말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점 P가 마이너스 1,0에서 곡선의 교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 뭐 대략 그림만 잠깐 그려보시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그림을 안 그려도 되긴 하지만 전 설명을 위해서 잠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타날 거고 마이너스 1,0이 한 아래쪽에 이렇게 점 P가 마이너스 1,0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어진 함수에 접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접선을 그려보시면 접선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하는 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접점이 매우 중요한데 접점의 좌표를 t,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다 라고 놓으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파란색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죠? 접선의 기울기니까요. 그럼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찾아보시면 주어진 값은 t 플러스 1 분의 2의 마이너스 t 제곱 얘가 될 거고 y의 값을 미분하고 t의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는 부호만 반대니까 그럼 결국에는 t 플러스 1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t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값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좌표는 마이너스 2,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접선의 기울기죠. 이게 기울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의 값을 대입해주면 찾고자 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접선을 찾아보면 일단 직선이니까요. y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x로 시작을 할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배의 2제곱이 나오는데 2제곱만 남기래요.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2제곱은 얘가 a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제곱 또한 얘가 b가 될 테니 a, b 서로 같죠? 그럼 따라서 a분의 b의 값은 1이다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번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닫힌 구간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서 함수 fx가 코사인 플러스 x 사인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미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f 프라임 x 앞에 있는 코사인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거고 x 사인 x는 곱미분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사인 x가 되고요. 뒤에 플러스 x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x 코사인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사인 x와 플러스 사인 x는 지워지겠어요. 자, 그럼 뒤에 있는 x의 코사인 x가 그래프의 증감을 담당하는데 보고 있는 x의 값 자체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얘는 반드시 플러스의 부로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코사인의 부호 변화가 증감을 결정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파트에서 코사인을 잠깐 그려볼게요. 우리 뭐 유명한 그래프는 다 알겠지만 한번 그려보고 가도록 합시다. x가 파이고요. 그리고 뒤에 잡아서 x가 2파이래요. x가 2파이다. 자, 그러시면 코사인의 값은 파일 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올라가서 플러스 1까지 딱 이 상태가 되는 거고 가운데 점은 2분의 3파이 얘가 되겠죠. 2분의 3파이를 기준점으로 그래프는 감소하고 그러다 증가하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2분의 3파이가 최소일 수밖에 없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최소값은 찾았습니다. 최소값은 f 2분의 3파이 얘가 될 거라서 자, 2분의 3파이 대입해주면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죠.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다. 그래서 이게 일단 최소가 될 거고요. 최대값은 왼쪽 끝일지 오른쪽 끝일지 모르겠어요. 그래프가 내려오다 증가하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두 개 다 비교 한번 해볼게요. f파이라고 하면 사인 정수 파이는 0이니까요. 뒤에 건 날라가죠. 그럼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두 번째로는 f2파이 라고 하면 2파이 값을 대입해도 사인은 정수니까 사라지죠. 그럼 코사인 값은 1이니까 1 나오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알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도함수의 면적의 차이가 곧 이제 원함수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2분의 3파이를 기준점으로 파이와 2파이의 각각의 면적이 똑같죠. 그럼 면적이 같으니까 일단은 높이가 똑같은데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앞에 있는 x예요. 그럼 x의 값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면적의 곱한 값보다 뒤의 면적 곱한 게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감폭이 더 크다. 그래서 뒤쪽에는 2파이가 최대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도 상관없긴 한데 워낙에 대입하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대입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 둘이 곱해보시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8번이요. 문제 읽어보도록 하죠. fx의 값이 ln x분의 2x의 그래프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럼 기억번에선 극소값이 얼마냐? 니은번에선 변곡점이 얼마냐? 디귿번에선 절대값 함수와 상수함수에 만나는 교점계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디귿번을 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함수 fx를 그려봐야겠죠. 그럼 절대값도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고려될 사항이 있나 봤더니 주어진 함수 주어진 함수가 분모가 일단 0 되는 포인트가 존재하죠. 그리고 lnx도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조건부터 좀 찾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억이라고 쓰죠. 진수 요건에 따라서 x의 값은 반드시 0보다 큰 파트에서만 함수가 정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분모가 0이 되면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포인트가 점근선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lnx가 0 되는 포인트는 1이죠. 그래서 x는 1에서 점근선을 갖고 있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그래프는 좀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x축이고 만약에 그래프만 그리는 문제였으면 따로 미분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만 좀 봤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주어진 값은 이렇게 해서 x는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하나 존재하죠. 자, 그러면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첫 번째 0에 대한 우극한 그리고 1이 점근선이니까 두 번째 1에 대한 좌극한 그리고 1이 점근선이니까 1에 대한 우극한 원래는 극한 것도 봐야 되는데 극한은 나와 있으니까요. 얘가 무한대로 올라간다.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정보만 더 찾아보면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는 좀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니은이라고 해서 리미트 일단 x를 0으로 먼저 보내볼까요? 0에 대한 우극한 그럼 주어진 값은 lnx 분의 fx 이 값이에요. fx의 그래프를 잠시 그려드리면 fx는 로그 함수니까요. 얘가 x축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y축 좀 필요할까요? 이렇게 해서 y축까지 좀 그려놓도록 하죠.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0으로 다가가면 밑에 있는 분모의 값은 한없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해 갈 겁니다. 분자가 fx 아니라 분자가 2x였죠. 분자는 2x입니다. 2x. 그래서 분모의 값은 0이 아닌데 분자의 값은 0으로 가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0. 사실 뭐 상수분의 0으로 봐도 전체 분자값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은 x가 0일 때는 이 그래프는 0에서 출발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lnx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 분자에 있는 2x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그래프가 일단 밑에 쪽에서 올라왔겠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너에 대한 극한은 0인데 0보다 좀 작은 쪽이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 볼까요? 좌극한의 lnx 분의 2x 그래서 1로 다가가게 되면 현재 지금 그래프의 1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1로 다가가게 되면 밑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lnx가 0으로 갑니다. 근데 분자가 또 0이 아니네요. 그럼 0분의 상수꼴이니까 무한대로 발산이죠. 근데 부호만 살펴보면 lnx는 마이너스에 2x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면 마이너스죠. 아, 그럼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쭉 이렇게 딱 타고 내려가는 방향이 되겠죠. 실제로 뭐 증가하다 감소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아직 도함수를 그려본 그 미분값을 계산 적은 없으니까요. 미분까지 계산해 보시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이라고 하는 값은 lnx 분의 2x 라고 쓸 수 있고 이번엔 1에서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가게 되면 마찬가지 lnx는 0으로 가는 게 맞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lnx가 플러스 쪽에서 0으로 가죠. 하지만 2x는 플러스고요. 플러스분의 플러스 0분의 상수꼴이니까 이 값은 무한대가 되겠다.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타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fx가 x가 무한대로 가면 또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필연적 그래프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위에 있었다가 일단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극소가 일단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걸 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더 정확한 사실 좀 알기 위해선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미분 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기억번을 풀기 위해서라도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자, 미분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분모의 제곱이니까요. ln x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 미분 2배의 분모 그대로 ln x의 뒤에는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시면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인 거니까 곱하면 2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분모의 값은 양수가 되고 분자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증감이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럼 따라서 lnx라고 하는 건 증가하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쭉 잡았을 때 2의 값을 묶었다고 생각하면 lnx-1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y는 1이다 라고 일단 잡아볼게요. 그럼 만나는 교점의 포인트가 x의 값은 무리수 2다가 되겠죠. 그럼 2에서 그래프는 감소하고요. 이 왼쪽은요. 이 오른쪽은 증가하게 되죠. 그럼 그래프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실제 극소 갖는 게 맞는 거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f2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2의 값을 대입하시면 분모의 값은 1이고요. 분자가 2배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번은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변곡까지 찾으라고 했으니까 변곡 좀 찾아보도록 하죠. 한 번 더 미분할 건데 뭐 편하신 분은 그냥 이대로 그냥 미분하셔도 되고요. 저는 좀 불편해서 앞에 거랑 뒤에 거 좀 잘라서 다시 한번 쓰고 미분 한번 다시 할게요. f'x 주어진 값은 lnx 분의 2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lnx의 제곱 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미분을 해보죠. f''x입니다. f''x. 다시 한번 또 미분해 보시면 분모가 또 제곱이죠. 그럼 lnx의 제곱. 분자가 상수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붙이고 분모만 미분하면 되니까 2 곱하기 x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에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 제곱하면 lnx의 4제곱 그리고 상수밖에 없죠. 부호 바꾸고 2배. 분모의 값 미분하면 2배의 lnx에 뒤에는 곱하기 x분의 1까지 이렇게 생기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의 값을 잠시 일로 내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를 이렇게 내려보고 내리는 김에 얘는 좀 약분 하나만 합시다. 3차 쓰고 얘를 날려버릴게요. 그럼 다시 분모 통분할 수 있죠? 그럼 다시 통분해 주시면 주어진 값은 x의 lnx의 세제곱 이 상태가 될 거고 앞에는 마이너스 2배 lnx가 되겠죠? 그럼 뒤에 있는 값은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잘라서 미분하시게 되면 분자의 값을 상수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미분이 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하는 게 난 편하다 하지만 그냥 하셔도 그냥 상관은 없어요. 계산 실수만 안 나오면 되니까요. 자, 아무튼 그럼 우리는 분모 여전히 양수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배 lnx 플러스 4 요거니까 순서 바꾸고 2만 좀 묶어낼까요? 그럼 얘가 2배의 2 마이너스 lnx다 이렇게 써볼 수 있죠. 그럼 또다시 lnx와 2에 대한 차함수니까요. lnx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뒤에는 이렇게 해서 y는 2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가 x는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실제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뺐기 때문에 여기 2의 제곱의 왼쪽은 플러스가 되죠. 양수, 오른쪽은 음수. 그러면 이제 이계도함수가 양수다. 아래로 볼록이죠. 이계도함수가 음수다. 위로 볼록이네요. 그럼 따라서 2의 제곱이 변곡점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f2의 제곱이 얼마냐? 그럼 대입해보면 분모의 값은 2가 되죠. 분자는 2배 2의 제곱이 될 거고 약분해버리면 2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변곡점 좌표가 2제곱, 2제곱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니은번도 맞는 말이구나. 그럼 여기까지 해보시면 진짜 실제로 정확한 그래프, 완벽하진 않지만 좀 정확한 그래프죠. 그래서 얘는 감소하는 게 맞고 그 다음 또 점근선을 따라서 감소하다가 극소를 따라서 가다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바뀌면서 변곡점 생기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맞는 포인트 여기가 무리수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y의 값이 2배 2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보래요. 이제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절대값을 붙여보래요. 그럼 밑에는 꺾어 올리면 되니까 오른쪽은 상관이 없고요. 왼쪽만
이 포인트만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3배 2의 값을 쓸 거니까 3배 2의 값 붙이면 이렇게 쭉 들어가죠. 여기 y는 3배 2. 그럼 만나는 교점 포인트 찾아보면 교점 포인트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딱 3가지 맞죠. 그러면 디귿번도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항번호가 8번인데 생각보다 조금 계산량이 좀 많죠. 그래서 분수함수는 원래 좀 계산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암기하고 해야 될 필요도 몇 가지가 좀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답은 5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 9번인데 얘가 너무 놀랍게도 또다시 분수함수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물론 우리 8번의 그래프도 8번의 함수도 굉장히 유명한 함수이긴 하지만 9번의 함수는 정말로 유명한 함수예요. 쟤는 비율관계를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비율관계 잠깐 설명만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ax가 아니라 a제곱입니다. 플러스 a제곱 분의 kx. 그래서 분모의 값은 짝수 차수만 이루어져 있고요. 분자의 값은 분모보다 낮은 차수로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왜 유명하냐면 적분도 가능하고 미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뭐 도함수가 될지 원함수가 될지 굉장히 좀 써먹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관계 3차 함수와 비슷한 비율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분모의 값이 짝수 차수고 분자가 홀수 차수니까 전체는 기함수죠. 그래서 원점 대칭을 먼저 좀 그려볼게요. 얘가 x축이고요. 얘가 y축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는 무한대로 보내시면 0으로 가요. x가. 다시 x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0으로 가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밑에서 극소를 갖고 올라왔다가 극대를 찍고 다시 내려가요. 그럼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극대값,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극대는. 두 번째는 극소값. 극대와 극소는 그래프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변곡점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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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곡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통상 2가지의 극값을 갖고요. 3가지의 변곡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이 극점과 변곡점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점 보이죠? 대칭점, 대칭점으로부터 극대까지 그리고 대칭점으로부터 변곡점까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거든요. 1대 루트 3인데 이 빨간색 포인트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여기 뒤에 있는 a제곱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포인트는 루트 3a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우린 바로 알 수 있는 게 뒤에 여기 플러스 2가 있구나. 그러면 극점은 루트 2고요. 변곡점, 양수값을만 이야기할게요. 양수값의 변곡점은 루트 6일 때죠. 따라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x의 값은 얼마냐라고 하면 루트 6, 루트 6을 대입해 보시면 분모가 8분의 3루트 6 나오죠? 3루트 6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변곡점이 3개나 있는데 이 3개의 점이 모두 직선 y는 3mx 위에 있대요. 자, 그래서 y는 3mx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이 3개를 다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제발 직선이어라. 약간 휜 것 같지만 기분 탓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바로 y는 3mx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원점에서 변곡점까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찾고자 하는 3m인 거죠. 그래서 이 변곡점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3m이라고 하는 건 원점까지의 기울기니까 루트 6분의 8분의 3루트 6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위아래로 루트 6을 지워버리고 양변에 3을 지우시면 m값이 바로 나오죠. 그럼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건 결국 8분의 1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 사실 제가 설명 때문에 막 그림도 그리고요, 상황도 보여드렸지만 결국 변곡점과 답 딱 나오죠. 변곡점 딱 찾을 수 있고 되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요거는 우리가 비율 관계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의 내용이었고요.
만약에 내가 비용을 모른다 그러시면 8번처럼 다 그냥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그럼 얘는 교과서 해설이라고 볼까요? 교과서적 해설. 교과서 풀이라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번에는 변구점 찾아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y 미분해 볼까요? y 프라임 미분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얘가 되는 거고, 분자의 값은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가 되죠. 뒤에 마이너스 3x에 곱해보시면 2x 이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분자의 값을 정리해보면 분모의 값은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분자의 값은 3x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고요. 뒤에는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결국 분모의 값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분자의 값 얘에 의해서 부호 결정이 나겠죠. 그럼 마삼 묶어보시면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2니까요. x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가 나오면서 실제 뒤에 있는 분모의 상수에 루트 값을 붙인 게 극점이 맞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주함수 다 미분해 볼까요? y 더블 프라임. 다시 한 번 더 미분해 보시면 분모 제곱이죠. 다시 제곱해 보면 x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분자의 값은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6x인가요? 그럼 뒤에는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안에 집어넣을까요? 플러스 바꾸고요. 3x제곱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쓸게요. 분모의 값 미분하시면 2배의 x제곱 플러스 2에 곱하기 2x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가 되는 거고, 보니까 x제곱 플러스는 위안에 나눌 수 있죠. 나눠버리면 세제곱 지워지고 없어져요. 그럼 다시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좀 정리해 보시면 주어져 있는 값은 x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얘가 되고, 분자의 값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6x 세제곱에 뒤에는 4, 3, 12x 세제곱이죠. 그럼 얘가 6x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차의 값은 2차는 없어요. 그럼 현재 2차는 없고 1차의 값은 마이너스 12x 그리고 마이너스 24x죠. 그럼 마이너스 36x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얘도 분모의 값은 항상 양수니까 분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6x를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6인 거니까 x 마이너스 루트 6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6이 되면서 실제로 루트 6에서 변곡점인 걸 찾을 수 있고요. 실제 그리고 극점은 2개, 극점이 3개인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다 찾아내고 나면 변곡점 알고 있으니까 찾아내서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길었어요. 비율관계 알고 있으면 금방 끝나니까 요거 되게 유명한 그래프거든요.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0번이에요. 자, 곡선 fx라고 하는 게 x 루트 x예요. 여기서 x는 1에서 2까지 길이가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곡선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를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시간에 관련된 함수로 바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제 우리는 x의 값을 일단 시간 t로 바꾸게 되면 y라고 하는 건 t 루트 t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일단 주어진 함수를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로 바꿀 거예요. 이게 위치 함수 바꾼 거예요. 그럼 이 위치 함수 바뀌었으니까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속력을 계산해서 1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죠. 그 점이 움직인 거리. 그럼 그 점이 움직인 거리만큼이 주어진 곡선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린 두 번째 속도의 함수를 구해봅시다. vt 찾아보면 x의 값 미분하면 1이죠. y의 값은 현재 t의 2분의 3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해버리면 2분의 3 t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t라고 쓸 거 아니냐? 2분의 3 루트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속도라고 하는 vt라고 하는 값은 원점까지 거리니까요. 루트 제곱하면 1 플러스 4분의 9t인가요? 이 상태가 되겠죠. 너무 길게 썼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이게 속력이니까요. 속력의 값 적분해라. 그럼 인테그랄 0부터가 아니죠. 1부터 2였죠.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찾고자 하는 건 루트 4분의 9t
플러스 1 이 값의 dt다.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원래 이제 루트 안에 4분의 9t 플러스 1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치환적분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지만 우리는 통상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있죠 이거. 그래서 바로 씁시다. 바로 적분해버리면 이 값은 t의 개수가 역수돼서 9분의 4 그리고 루트 t 적분하시면 3분의 2의 t 루트 t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2에 주어지는 값은 4분의 9t 플러스 1 이 값이 되고 뒤에는 루트 4분의 9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쓰기 싫으시면 4분의 9t 플러스 1에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써도 그냥 상관은 없어요. 그럼 주어진 값이 1부터 2까지다. 자, 그러면 값 정리 좀 할까요? 일단 앞에 있는 상수가 사라지지 않죠? 그럼 그대로 쓸게요. 27분의 8 여기에다가 앞에서 2의 값을 대입하면 2분의 9네요. 2분의 9 더하기 1의 값은 2분의 11인가요? 2분의 11 뒤에 똑같이 루트 2분의 11이니까요. 그냥 유리화만 해줄까요? 2분의 루트 22 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의 값을 대입하면 4분의 9 플러스 1인 거니까 4분의 13이 되겠죠? 그럼 뒤에도 루트 4분의 13이니까 2분의 루트 1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딱 보니까 분모에서 일단은 보기에서는 앞에 8의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8을 안에 집어넣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8의 값만 안에 집어넣어 주시면 주어진 값은 27분의 1에 8 곱하면 2, 4는 사라지죠. 그럼 얘가 22 루트 22가 될 거고 뒤에 마이너스에 분모 8은 사라지죠. 13배의 루트 1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서 11번이에요.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대값 라지엠을 갖고요. 그리고 b에서 극소값 스몰m을 갖는다. 그랬을 때 a, b, a랑 b랑 더한 거, 라지엠과 스몰m 더한 거 다 더해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찾아보래요. 뭐 그래프 그리는 말도 없으니까 그냥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조심해야 될 거는 lnx가 존재하니까 뭐 당연히 x는 일단 0보다 크겠지. 라고 일단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갑니다. 저기 안 써놓으시면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자,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 미분해보시면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4x 뒤에는 플러스 5 뒤가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그러면 이 값을 통분 한번 해볼까요? 통분해보면 x분의 마이너스 묶어 쓸게요.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주어진 건 마이너스에 4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요 식이 되겠죠? 그럼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요. 2차 함수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죠. x축과 만나는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왼쪽의 점이 4분의 1이고요. 오른쪽의 점이 1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4분의 1에서 극소값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1에서 극대값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a의 값은 1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라지 m의 값은 f1인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3이 나오네요. 그냥 3이 끝이네요. 두 번째로는 b의 값이 4분의 1이다. 얘가 될 테니까 스몰 m이라고 하는 값은 4분의 1 집어넣으시면 한번 써봐요. f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뒤에는 플러스 4분의 5 그 뒤에는 마이너스 ln 4분의 1인데 지금 보기를 보면 ln 4로 쓰래요. 마이너스 하나만 빼내도록 하죠. 플러스 ln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 식을 좀 정리 좀 할까요? 정리만 해주시면 8분의 10이니까 8분의 9에다가 뒤에가 플러스 ln 4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더하시면 4분의 4니까 4분의 17인가요? 한번 쓰고 갑시다. 4분의 17이 되고 다시 뒤에 것까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8분의 34죠. 그럼 이제 주어진 값은 8분의 43 뒤에 플러스 ln 4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어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수트에서 많이 봤죠. 함수만 지금 코시컨트로 바뀌어 있는데 뭐 수트에서 너무 유명하게 많이 봐왔던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시는 친구들은 암산으로도 내용이 좀 가능한 내용일 거예요. 자, 아무튼 극한의 값을 볼 건데 분자의 4가 너무 거슬려요. 저만 거슬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위아래를 일단 4씩 나누는 거 볼까요?
다시 나눠보면 리미트 우선은 x가 2분의 파이로 가고요. 그러면 분모의 값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분자의 값을 올릴까요? 인테그랄 2분의 파이 에서부터 x까지 코시컨트 t였죠? t의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전히 분모에다 대입하면 0 나오고요. 분자에 대입하면 0 나오죠. 0분의 0꼴이니까 실제 0인자, 0이 되는 값을 좀 찾아줄까요?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주어진 값은 분모에서는 일단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뒤에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 분자의 값은 인테그랄 0 되는 포인트 같이 0이 같이 묶어 놓을게요. 파이 2분의 파이부터 x까지 코시컨트 t dt다. 뒤에는 1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써보시면 얘가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위에 있는 분자의 값이 미분이 가능한 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는 미분계수다 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주어진 분자의 값을 미분하시면 코시컨트 x가 튀어나오는데 그 x에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래요. 그럼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기 때문에 코시컨트 2분의 파이도 1 나오죠. 그럼 주어진 너의 값은 1이다.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x 플러스 2분의 파이분의 1의 값은 2분의 파이를 대입해도 0이 안 나오죠. 그럼 분모가 2배니까 너의 값은 파이분의 1이 되겠어요. 그럼 둘이 그냥 곱하는 거니까 곱해보시면 주어진 값은 파이분의 1이다 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이에요. 교과서 문항인데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a고요. 높이가 2a인 원기둥을 밑면에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두 도형의 입체 도형 중에서 작은 쪽을 t라고 하자. 또 t를 밑면에 지름의 수직인 평면을 자를 때 생긴 단면에 한 내각 크기를 60도인 직사삼각형이 된다고 하자. 이와 같은 도형 t의 부피가 48일 때 a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그림이 하나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일단은 작은 도형의 이 부피 있죠? 너에 대한 부피를 찾아라. 이런 말이니까 우린 좀 수식이 필요하겠죠? sx를 표현한 다음에 이 값을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수식이 좀 필요하겠어요. 자, 그럼 우선은 밑면 있죠? 이렇게 생긴 밑면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밑면의 수식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밑면은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현재 a인 1이니까 이때 1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sx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 x축과 만나는 포인트 있잖아요. 이 포인트를 제가 x라고 한다면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여기 지금 90도에 찍힌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값은 y의 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두 포인트에 대한 거리, 다시 얘기해서 직각삼각형 밑면의 길이가 결국 y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삼각형에서 이만큼 각도가 60도인 거 보이시죠? 그럼 따라서 밑면과 높이의 비율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높이의 값은 루트 3y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sx는 뭐가 되냐라고 하면 sx라고 하는 너의 값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요. 2분의 루트 3y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을 적분하고 싶은데 적분 범위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얘가 a만큼 떨어졌으니까 a의 x좌표는 결국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b에 대한 x좌표는 결국 a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 주어진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sx dx 뒤에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주어진 값의 dx. 제가 y로 썼다고 dy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y의 값은 이 관계식에 의해서 x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이니까 여기서 y제곱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럼 요 값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y 좀 바꿔 쓸게요. 그러면 주어진 이 원래 적분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뒤에는 2분의 루트 3 그랬을 때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dx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넘어왔는데 이 문제에서 얘가 얼마나 있냐면 이게 48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a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적분을 봤는데 마이너스부터 플러스면 항상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될 게 이 안쪽에 있는 게 혹시라도 기함수나 우함수이지 않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기함수나 우함수가 아니라면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그게 맞으면 성질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자, 아무튼 짝수 차수죠.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게 딱 우함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a의 값은 0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기 있는 분모의 2의 값도 지울 수 있죠. 2배 하니까요. 그럼 양면 루트 나누고 시작할까요? 루트에게 나눠주시면 이 값은 16 루트 3이다. 요 값이 되고 그 오른쪽 다시 한번 적분 한번 해봅시다. 적분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a제곱 x 뒤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걔가 0부터 a까지 되겠죠. 그럼 따라서 a 값을 대입하면 a 세제곱이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a 세제곱이니까 이 값을 정리해 보시면 3분의 2의 a 세제곱이다가 되면서 그 값이 16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양면 다시 이렇게 나눌까요? 그럼 얘가 8이 되면서 정확히 2의 세제곱 형태가 보이죠? 그럼 3이 넘어갈 때도 이 3이 넘어갈 때도 3이 아닌 루트 3의 제곱으로 보시는 게 제일 합리하겠죠.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8의 2의 세제곱이고 루트 3 있으니까 2 루트 3의 세제곱이다. a 세제곱이요. 그럼 따라서 a의 값은 2루트 3이다가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14번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까지가 이제 교과서 문항이었다라고 좀 보이고요. 이 뒤쪽서부터는 이제 수능 특강 문제들이 좀 주로 포진해 있죠. 수능 특강하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 좀 포진이 돼 있어서 이 뒤쪽이 좀 계산도 많고요. 내용도 좀 어렵습니다. 내용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열린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에 정의된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것도 대표적인 수능 특강 레벨 2 문항이죠. 그래서 얘가 주어진 값이 극한이 나와 있어요. 얘도 일단 보기 좀 귀찮게 이식이 있으니까 위아래 이식 나누고 시작할까요? 이식 나눠주시면 위에 쓸게요.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다가갈 때 주어진 값은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분의 gx 마이너스 2분의 x다.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은 이제 b인 거예요. 자, 그럼 뭐가 했던 거냐? 일단은 당연히 봐야 될 건 극한이죠. 분모가 0으로 갑니다. 하지만 b의 값은 상수죠. 수렴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0분의 0꼴이니까 그럼 먼저 첫 번째 g2라고 하는 값은 g2분의 파이죠. g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나요? g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값은 0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므로 g2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4분의 파이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g에 대한 역함수가 f였기 때문에 그러면 f 4분의 파이가 지금 현재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다. 그럼 실제로 f 4분의 파이가 뭐냐라고 하면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일단 세컨트 x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x분의 1이거든요.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인 거니까 세컨트 x는 루트 2가 되죠. 그럼 주어진 값은 루트 2 곱하기 2분의 파이 a가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약분을 여기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대입했으니까 4분의 파이가 돼요. 일단 약분합시다. 파이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a 계산할 거니까 루트를 1로 날릴게요. 2루트 2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양변에 2를 지웁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루트 2만 날리면 되죠. 그럼 따라서 a의 값은 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 fx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값은 루트 2의 x 세컨트 x다 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b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a는 구했으니까요. a는 여기다 구해놨으니까 b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b의 값은 결국 극한을 계산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f가 미분 가능 그리고 g도 미분 가능이라서 이 값 자체를 우리는 그 미분에 대한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럼 따라서 미분 계수 형태를 바라보게 되면 저 값은 g'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죠. g' 2분의 파이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래서 이 값이 현재 b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g' 2분의 파이가 뭐냐 물어본다면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주어진 값은 f' 4분의 파이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또 결국 이 f를 미분해라 라는 말이네요. f 미분해 보시면 f' x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시면 루트 2의
시컨트 x 그리고 뒤에 플러스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루트 2x에 시컨트 미분 아시죠? 시컨트 미분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입니다. 탄젠트요.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잘 잊어먹기 때문에 잘 기억하는 게 좋아요. 혹시 삼각함수에서 미분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만약 현장 가서 미분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러면 요 생각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컨트 x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현재 코사인 x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요 값자치를 미분하겠다라고 하면 어찌되었던 이제 그 목세면법이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분모는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분자에 아무것도 그냥 1만 있잖아요. 상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분자에는 세 가지가 쓰여요. 1 또는 사인 또는 코사인. 요 딱 세 가지만 쓰이는데 1이 있으면 사인 또는 코사인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게 기준이냐? 분모에 없는 거 쓰여요. 그래서 얘는 사인이에요. 사인 x. 이런 식으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못 외우겠으면. 그래서 그리고 나면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데 미분했을 때는 나온 결과치에 C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마이너스가 붙어요. 잘못 얘기했어요. 미분 대상 있죠. 여기. 처음 보고 있는 미분 대상이 C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근데 처음 얘가 지금 C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그럼 실제 얘는 앞에 있는 코사인분의 1 다시 써볼게요. 이거. 그럼 얘가 코사인 x분의 1이고 뒤에 있는 값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코사인 x분의 1의 값이 시컨트 x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코사인분의 사인의 값이 탄젠트 x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할 수는 있는데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이게 미분 방식이고 이걸 알고 있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부정적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 형태가 적분 가능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적분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애들만 적분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생겼으면 바꿔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도함수 이런 거고요. 여기서 f 프라임 4분의 파이 계속해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4분의 파이 아까 루트 2였죠? 시컨트? 그럼 너는 2가 되고요. 뒤에 플러스 여기 보면 식은 또 있어요. 2랑 2, 루트 2, 루트 2가 2 되죠? 그럼 2 곱하기 여기 x가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로 쓸까요? 그 뒤에는 탄젠트 1 나오죠. 그럼 따라서 통분해 주시면 2분의 4 플러스 파이 너가 되는 거고 이 값을 역수에 쓰래요. 그럼 역수에 써보시면 이 주어진 값은 4 플러스 파이분의 2다.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만큼 뺀 게 b인 거예요. 얘가 b다. 그럼 일단 우리는 이 값을 좀 정리 좀 할까요? 그러면 통분 한번 해볼게요. 통분해 주시면 주어진 값은 또 빨간 쓰면 되게 중요해 보이니까 얘는 2배 4 플러스 파이 너가 되고 분자가 4죠? 뒤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파이네요. 이게 4같이 지워줄 테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b였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라고 하는 거 우리 a, b 다 찾았으니까요. a의 값을 제곱하고 b랑 곱하래요. 그럼 요거 하나 날라간 거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4 플러스 파이분의 마이너스 파이다. 그럼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15번입니다. x가 0보다 크다의 정의는 함수 fx가 다음 것 같아요. 그럼 뒤에 보이죠? 1부터 무리수 2까지 ft, dp 저렇게 정적분 정의된 함수는 어차피 구간 자체가 상수면 전체 정적분 값도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상수 취급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 값에서 f2 세제곱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f 찾아야 돼요. 자, 아무튼 1부터 2까지 ft, dt라고 하는 값을 적당히 상수 k로 잡아봅시다. 그렇다면 fx라고 하는 값은 lnx 뒤에가 플러스 k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에서 k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무리수 2까지 lnx 플러스 k 이 값의 dx예요. 그럼 얘가 k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적분해 줄까요? 이 값 적분해 보면 lnx의 값은 lnx의 x lnx죠. x lnx 마이너스 x 얘가 되는데 뒤에 또 k도 어차피 k에서 바뀔 테니까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k 마이너스 1의 x다.
한 번에 묶어 씁시다. 그럼 이 값이 1부터 무리수 2까지. 그럼 따라서 무리수 2의 값이 들어가면 얘가 무리수 2배죠. 그럼 뒤에는 플러스 2니까 정리하면 K2 마이너스 2 얘가 되고 여기에다 마이너스에 1의 값 들어가면 앞에 거 사라지죠. 다시 1 들어가면 K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K인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무리수의 두 개 지워지죠. 그 다음에 K 다 넘겨줄까요? K 다 넘겨 묶어드릴게요.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무리수 2에 K가 되고 뒤에는 얘가 1이 되죠. 그럼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은 2 마이너스 무리수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찾고 싶은 건 뭐였냐면 F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다 2의 세제곱 적어보시면 3 플러스 뒤에는 2 마이너스 2 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을 다시 통분해 보시면 2 마이너스 2에 앞에 들어가면 6 마이너스 3인가요?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2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3이가 되죠. 그래서 답은 위아래 둘 다 마이너스 3네요.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2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7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이에요. 16번은 fx의 값이 3x제곱의 lnx에 대해서 gx의 값은 fx를 단순 적분한 거래요. 근데 g1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g2의 값이 얼마냐? 또 단순 계산이죠. 그래서 우린 결국 gx라고 하는 값은 인테그랄 3x제곱의 lnx dx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뭐 곱의 적분이죠. 곱의 적분은 부분 적분이요.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죠. 자, 그럼 부분 적분 합시다. 얘는 그적, 미적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대로 적분 하시면 앞에 있는 값이 x 세제곱 그리고 lnx 너가 되고 원래는 닫고 마이너스인데요. 이게 적분 그 남을 거고 얘가 미분될 거잖아요. 이게 x분의 1이었으니까 뒤에 있는 건 x제곱 되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그럼 그걸 다시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이다 라고 해서 그냥 붙일게요. 어차피 근데 부분적분인데 이걸 부정적분인데 이걸 왜 붙였을까요? 그럼 뒤에는 플러스 c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1의 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는데요. 1 대입하면 없어지죠. 여기 1 대입하면 3분의 1 있죠. 그럼 c가 0이다. 이게 끝이죠. 여기다 2 대입한 겁니다. 그럼 따라서 g2라고 하는 거 이 값은 2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2세제곱 따라서 계산해보면 3분의 2의 세제곱이다. 얘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17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부터 2분의 파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두 곡선과 x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얘로 둘러싸인 분 넓이를 찾아라. 이게 수능 특강에도 레벨 1이 나와 있거든요. 레벨 1에 아마 2번이었나 그랬을 텐데 계산이 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원래 레벨 1의 내용이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였나요? 아무튼 그 구간이 되게 짧았어요. 근데 얘가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어서 그 2차 함수에 대한 좀 특징을 좀 쓰면서 넓이 공식을 좀 쓰면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자, 아무튼 일단 상황을 잘 모르겠으니까 주어진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일단 위에다 씁시다. 위에다. 우선은 사인부터 그릴게요. x축이고 y축을 한 요 정도에 그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부터 시작한대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는 어디냐면 얘가 선을 좀 안 그려도 되겠죠? 예쁘게 좀 그리고 싶어요. 한 요쯤부터 시작할까요?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원점을 뚫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약간 그려보면 코사인 같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나는 지점 얘가 2분의 파이인 거죠.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1입니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gx의 값이 3분의 4잖아요. 그럼 3분의 4의 값은 1보다 크니까 한 요쯤 잡을까요? 요 정도쯤? 자, 그러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예요. 음수. 그리고 얘 1차가 없기 때문에
너의 축은 이제 y축이 되는 거고. 그렇구나. 그래프가 내려가는데 중요한 게 내려갈 때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뭐 어떻게 접근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특징적인 점들 좀 대입해보면 되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려가다 보면 좀 특징적인 점이 혹시 이 포인트 보이시나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파인데 이 포인트 좀 특징적이죠? 원점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하시면 이렇게가 없어지는 거 보여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에 플러스 3분의 딱 0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차 함수는 저 빨간 색깔 포인트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지날 수밖에 없죠. 좀 이상한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또 보면 내려가다 보면 또 특징적인 점이 뭐가 있냐면 혹시 이 포인트 보이나요? 이 포인트? 최대점? 이 포인트가 되는데 보시면 G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파이 제곱 분의 4에다가 뒤에 곱하기 4분의 파이 제곱 얘가 되죠? 뒤에는 플러스 3분의 4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지고 뒤에도 이렇게 잘라지니까 정확하게 앞에가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4죠. 그럼 이가 딱 정확하게 1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포인트 딱 지나가요. 그래서 이차 함수가 이렇게 돼서 또 이 포인트 딱 지나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원래 수능 특강 문제는 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안쪽만 딱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라가지고 이 빨간 색깔 포인트 두 개 잘라가지고 위쪽은 넓이 공식 쓰고 아래쪽은 예, 그 삼각형 찾고 넓이 공식 빼면 되는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옆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게 내용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분하시는 게 좀 더 건강에 좀 이롭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분할게요. 일단 요 파트 알죠? 일단 정적분 계산이 워낙에 좀 계산식도 많다 보니까 정적분 계산은 어떻게 해야 계산식이 좀 줄어드냐면 정적분으로 계산하지 않을 때가 제일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는 거 다 씁시다. 그래서 여기 알죠 이거? 넓이 1인 거? 얘가 1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황색깔 잡을게요. 이렇게 면적 아실 겁니다. 이 면적이 2다 라는 거 통상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2차 함수를 적분할 거다 보니까 여기 흰색 잡을까요? 요만큼의 넓이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 면적도 1이었다 라고 찾아 놓을게요. 여기 1하고 얘는 더해야 되고 얘는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 두 개는 없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없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찾아야 될 게 요 면적일까요? 여기 S1 쓸까요? S1? 여기 S1 요 면적하고 2차 함수랑 X축 둘러싸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면적 볼까요? 여기 S2 이 면적 이렇게 두 가지 면적만 찾으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적분해야 되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써볼까요? 일단 첫 번째 S1입니다. S1의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부터 주어진 게 마이너스 파이까지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3파이 제곱분의 4 뒤에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4 여기에 dx 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이거 두 개의 포인트 있죠. 여기 지금 만나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잘라다가 요 삼각형에서 넓이 공식으로 이 보라 색깔 파트를 빼버려도 돼요. 제가 왜 안 하냐면요. 비슷해요. 제가 둘 다 해봤거든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계산이 좀 비슷해요. 둘 다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너무 특징적이지도 않고 저 보라 색깔 포인트가 되게 좀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현실적으로 적분하자. 계산 실수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적분합시다. 적분해버리면 주어진 값은 너는 마이너스 9파이 제곱 분의 4의 x 세제곱 뒤에가 플러스 3분의 4 x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의 값을 대입하면 세제곱인가 플러스 바뀌죠? 그렇다면 파이가 3번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값은 9분의 4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뒤에는 또 마이너스 붙겠죠?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다.
얘가 되는 거고 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 3파이 대입해 보시면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밑에 분모에 9가 하나, 3이 2개 있는데 분자 3이 3개 있어요. 분자에 3이 하나 남고요. 분자에는 2가 2개 있는데 분모 2가 3개 있죠. 분모에 2가 하나 남습니다. 얘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뒤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의 값은 없어지고요. 4 대신 분자가 2가 남죠. 그럼 얘는 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할까요?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0이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9분의 8파이 이 값이 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좀 정리해볼까요? 그럼 정리해보시면 너의 값은 18분의 2의 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9의 파이다.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18분의 7파이다. 이게 현재 S1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S2의 값도 계산해볼까요? S2의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이에요. 그럼 따라서 얘는 함수가 똑같죠? 마이너스 3파이 제곱 분의 4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4다. 이 값의 dx.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풀었을 때는 그냥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라고 써놓고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저는 이제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냥. 그래서 대입할까요? 갑자기 귀찮아가지고 대입해보면 다시 한번 앞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살죠? 마이너스에 분모 2가 지금 분모에는 지금 2가 3개 생겨요. 여기 2가 2개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8분의 파이 이 값이 되는 거고 뒤는 플러스 2가 하나 여기 분자에 살죠. 3분의 2파이 이 값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파이 대입하시면 쭉 얘 나와요. 우리 아까 마이너스 파이 대입한 게 왼쪽이었죠. 왼쪽 얘죠. 그럼 얘가 다시 보로 바꿔서 플러스 9분의 8파이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정리 좀 할까요? 정리해보시면 18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럼 18분의 마이너스 1 뒤에 플러스 12 플러스 8이 16인가요? 여기에 파이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값을 정리해보면 18분의 분자의 값은 27이네요. 약분이 한 번 더 드네요. 약분 한 번 더 해보시면 주어진 것은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요 S1 여기다 부호 바꾼 거죠. 그냥 적분값이니까요. 그러면 서재 낼게. 전체 면적을 그냥 이렇게 씁시다. 전체 면적을 우리 전체 S로 씁시다. 그럼 S라고 하는 값은 18분의 7파이 여기에다가 플러스 S2를 더하고 2분의 3파이 그리고 우리 맨 처음 찾았던 밑에 거 있죠. 주황색. 이만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다. 그래서 다시 이 값을 정리해보시면 분모는 18 하시면 93, 27인가요? 27 더하기 7 하면 37, 14, 30 갑자기 바보가 됐어요. 9, 3 하면 27이죠? 맞죠 이거? 네, 27에다가 지금 34파이 뒤에 플러스 갑자기 고장이 날 때가 많죠? 약분해 주시면 17 되고요. 약분하시면 9가 되죠. 그럼 따라서 답은 9분의 17파이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18번입니다. 요게 레벨 2 문제. 아까 방금 보셨던 게 레벨 1 문제고요. 이게 레벨 2인데 얘가 더 쉽죠? 그래서 수능 특강 2025,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능 특강이 난이도 배분이라고 해야 되나? 난이도가 써있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일단 2분의 3보단 크거나 같고 3이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x에 대해서 ax보단 크거나 같고 얘는 3분의 x가 bx를 작거나 같다가 성립할 때 b-최소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주어진 함수가 x축이 여기 있고요. y축이 여기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ln 3분의 x라고 하는 그래프는 그래프가 밑에서 이렇게 로그 함수니까요.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만나는 포인트가 얼마니? 물어보시면 얘가 3이 되는 거죠. 3. 그러시면 앞에 2분의 3 보이죠? 2분의 3은 무조건 3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2분의 3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포인트를 잡아 둘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손쉽게 끝나요. 왜 그러냐면 AX 직선은 원점되는 직선인데 이 파란 색깔 구간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아무리 커도
파란색을 지날 때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야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연두색의 기울기만 찾으면 끝나네요. 그럼 너의 기울기가 뭐냐? 너의 기울기는요. 포인트 찾아볼까요? 2분의 3의 값을 함수에 대입하면 ln 3분의 2분의 3 하면 ln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1이네요. 이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x값 증가랑 y값 증가랑 하면 3분의 2가 되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오른쪽 범위 왜 안 그리냐면 b라고 하는 값은 사실 범위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b의 값이 현재 그러니까 이 직선을 그려보시면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접점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랬을 거예요. 이 접점 포인트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노란색 포인트보다 3, 2 제곱이 뒤에 있으면 이 접선이 b의 최대값이 되죠. b 최소값. 근데 만약에 이 노란 색깔 포인트보다 3, 2 제곱이 앞에 있으면 그 앞에 있는 포인트를 뚫을 때가 최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되냐? 이 접선부터 찾기는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포인트를 제가 t, ln 3분의 2, 3분의 t라고 쓸까요? 3분의 t?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까지 기울기는 노란색 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죠? 그래서 원점까지 기울기 찾아보시면 주어진 값은 t분의 ln 3분의 t 라고 하는 게 미분하시면 x분의 1인 거니까 거기 그냥 t만 대입하시면 t분의 1 나오죠. 그럼 따라서 이 분자의 값 얘가 1일 때네요. 그러면 결국 t의 값은 3배의 2일 때가 되죠. 3배의 2. 그래서 실제 이 x의 값이 여기가 3, 2가 되죠. 그럼 당연히 3, 2제곱은 더 뒤로 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던 범위는 사실 파란 색깔로 이런 범위가 됐던 거고 그리고 나면 b에 대한 최소값이 주황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b에 대한 최소값은 여기다 3, 2를 대입한 거다. 그럼 b라고 하는 값은 3, 2보다는 3, 2를 A는 3분의 1을 쓰고 있을까요? 3, 2분의 1이죠. 그럼 3, 2분의 1 이렇게 얘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럼 찾고자 하는 b-a 최소값 b-a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값은 b의 최소에서 a의 최대를 빼면 되죠. 그래서 3,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다. 그럼 통분해 버리면 3, 2분의 얘가 1 플러스 3이가 되나요? 1 플러스 2제곱이죠. 통분도 못하는 이제 1 플러스 2제곱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어렵게 보인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쉬울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죠. 아무튼 일단은 얘는 뭐가 별로 없어서 생각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전체를 치환하셔서 부분 분수 형태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방식을 추천하진 않아요. 일단은 1보다 큰 실수 x에 대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2가 얼마냐. 그래서 얘도 수능 특강 레벨 2였을 겁니다 아마. 거기 있는 내용인데 우선 보면 분모 2의 t제곱 있잖아요. 근데 분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2의 t를 나눠볼게요. 나누는 이유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값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분자 분모의 2의 t제곱을 나누는 순간 얘가 5배 2의 마이너스 t제곱 뒤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 값이 되는 거고 분자의 값은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dt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분모 보이시죠? 분모에서 변수는 t라는 거 생각하시면 2x-인 상수예요. 그럼 분모의 값을 미분하시는 거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5배 2의 마이너스 t제곱 나오죠. 그럼 이 분자에다 마이너스 5를 붙이고 전체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을 붙여주면 그러면 분모 미분이 분자네요. 그럼 ln 적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주어진 너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에 적분을 해보면 ln 절대값에 5배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1의 값 넣어볼까요? 1의 값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5분의 1에 괄호 ln에 x 먼저 쓸게요. 이제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5가 되죠. 마이너스에
0 대입하시면 얘도 x에 대입하면 안 돼요. 이거 t에 대입해야 돼요. 변수가 t라서. 또 대입해주면 ln에 절대값 2x 플러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함수가 x에 관련된 함수구나. 미분하시고 2 대입하면 됩니다. 미분할까요? f'x 미분하시면 이제 ln 적분이니까요. 이 값은 마이너스에 5분의 1에 뒤에 있는 값은 분모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5에 분모 미분하면 2 하나 남죠. 뒤에는 마이너스에 다시 미분하시면 2x 플러스 4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위아래로 1 약분할게요.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f'2가 되죠. 그럼 f'2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에 뒤에 곱하기 다시 2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3 플러스 2분의 5분의 2인가요? 뒤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분의 1이죠. 이거 좀 불편하니까 여기 위아래로 20 곱해줄게요. 20만 곱해주면 분모의 값은 이제 3, 2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분자는 2배 2가 되겠죠. 여기 20 곱했으니까. 통분할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에 뒤에 곱하기 통분해 보시면 4배 3, 2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올라가면 8배 2죠. 뒤에 마이너스 3, 2에 마이너스 5다. 그럼 여기 있는 분자의 값이 얘가 5배 2에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로 약분해버리면 다시 분모의 값은 4배 3, 2 플러스 5에다가 분차는 1 마이너스 무리수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0번이네요. 드디어 20번대예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데 문제가 더 많이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랐습니다. 문제가 24개였죠. 아직도 20번이네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좌표표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0에서 A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9분의 104다. 양수 A의 값이 뭐냐? 안 내도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서 이미 10번이었나요? 이미 곡선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움직이는 거리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자, 아무튼 위치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VT 찾아봅시다. 그럼 이 값은 앞에 거 미분하시면 2분의 3 떨어지니까 2 루트 3에 루트 t인가요? 얘가 되고 뒤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VT 라고 하는 너의 값은 앞에 거 제곱하시면 12t인가요? 루트 12t 뒤에가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찾고자 하는 값은 인테그랄 주어진 게 0부터 a까지였죠. 0부터 a까지 루트 12t 플러스 4다. 그래서 너의 dt 이 값이 현재 지금 9분의 104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일단 또 적분할까요? 조금 위에 씁니다. 적분해버리면 t의 개수 12가 분모 떨어지죠? 12분의 1 t에 대한 적분값은 3분의 2 t 루트 t니까요. 곱하기 3분의 2에 t 루트 t 대신에 이렇게 쓸게요. 12t 플러스 4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오랜만에 좀 써봅시다. 0부터 a까지요. 그러면 일단 a값 대입하기 전에 약분해주면 6 나오죠? 그럼 일단 개수는 18분의 1이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의 값을 대입하면 12a 플러스 4에 2분의 3제곱 그럼 0 대입하면 4 나오죠? 그럼 얘랑 4를 곱할까요? 그럼 뒤가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겠나요? 어차피 18을 곱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18분의 4라고 씁시다. 18분의 4. 그래서 이 값이 현재 9분의 104인 거죠. 양면 18 곱할까요? 그럼 18, 18 지워지고 9가 지워지면서 얘도 지워지고 208 되죠. 여긴 4를 좀 옮겼을까요? 옮겼으면 얘가 216이 되죠. 그럼 주어진가? 이 값이 현재 6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지수 3과 3은 지울 수 있죠. 양면 제곱해주면 12a 플러스 4의 값이 결국 36이 되겠죠. 그러면 12a라고 하는 값이 32가 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값은 3분의 8이죠. 네, 3분의 8.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자, 다음 21번입니다. 모의고사 30번이죠, 이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19학년도 6월인가 9월이었나? 아니면 수능? 그러니까 평가원 아니면 수능인데 지금 정확히 기억 나지 않습니다. 6월, 9월 수능 중에 하나예요. 자, 아무튼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t 세제곱 ln x-t가 곡선 y는 2배 2의 x-k제곱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 ft라고 하자. 다음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30번 치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도 부담스럽긴 하죠, 사실. 넷이 나오기엔. 자, 아무튼 형태만 잠깐 보여드리면 ln x고요. t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2의 x제곱의 그래프 형태예요. 그럼 당연히 ln x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무리수 2의 x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점에서 만나고 싶대요. 그럼 결국은 접한다 이 말이죠. 접하게 해라. 그래서 이 만나는 교점 있죠?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이 접하는 점은 제가 x는 알파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건 알파의 값을 대입한 함수값 똑같죠? 알파 대입해 보시면 t 세제곱에 ln 알파 마이너스 t 라고 하는 값은 현재 무리수 2의 알파 마이너스 k인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k가 ft니까 k 대신에 ft로 바꿔 쓸게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당연히 주어진 함수에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 찾는 거니까 미분한 다음에 알파의 값을 대입한 게 같죠. 그럼 미분해 보시고 알파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t분의 t 세제곱인가요? 그럼 너의 값은 지수는 변동 없으니 2배 2의 알파 마이너스 ft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뒤에가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 이 앞에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t의 세제곱 날라가요. 그럼 뭐가 되냐면 결국 얘는 ln 알파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값이 알파 마이너스 t분의 1이다 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값, 그리고 방정식은 기본적인 해석의 함수이기 때문에 ln x라고 하는 게 x분의 1이다. 여기에 교점에 x 좌표가 이 값이 알파 마이너스 t인 거죠.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lnx와 x분의 1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요. 여기는 이미 다른 게 없이 그냥 함수가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lnx 그래프가 올라가요. x분의 1 그래프는 내려오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만나는 교점도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건 한 번 만나면 그냥 끝이니까. 변수가 없잖아요. 다른 게. 그럼 따라서 이 만나는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는 반드시 상수의 값을 일정하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수값이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t라고 하는 값은 결국 알파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t는 왜 구했을까요? 알파를 구할게요. 알파를. 위에 알파가 있으니까 알파라고 하는 값은 t 플러스 c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알파도 t에 관련된 식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인 1차 함수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요 식 있죠? 밑에 거 써도 되는데 분수에서 위에 걸로 왔어요. 요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미분해 한번 해볼게요. 음함수 미분해보시면 앞에 건 이제부터는 t에 대한 미분입니다. 우리가 f 더블 프라임 t의 값 찾고 싶어서 그럼 위에 걸 음함수 미분 다시 미분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면 3t 제곱에 뒤에 ln 알파 마이너스 t 맞죠? 뒤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c 잠시만요. t에 t 세제곱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뒤에 거 미분해 보시면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일단 얘가 알파 마이너스 t가 c였잖아요. 여기 c인 거 여기 c. 그래서 뒤에 거 미분해 보시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냥 여기 다였네요. 네. 그럼 이 값은 제가 뭐 잘못 쓴 게 없겠죠? 알파 마이너스 t가 c 상수 c인 거니까 상수 취급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미분 한번 할게요. 미분해주면 이게
의미가 없네요. 지금에서 미분해서 의미가 없군요. 이렇게 쓸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 값에서 일단 ft를 내려야 되죠. ft 내리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즘 붙일게요. 로그즘 붙였을게요. 그럼 얘가 3ln t에다가 뒤에 플러스 ln에 ln c다 라고 쓰고 가도록 하죠. 그럼 뒤에는 마찬가지로 ln 2가 되고요. 뒤에 플러스 그 다음 값은 2 마이너스 또 2가 아니에요. 알파인데 알파의 값이 t 플러스니까요. t 플러스 c 뒤에 마이너스 ft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상태로 미분할게. 그래야 f't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시 앞면 미분해 보시면 다시 왼쪽의 값은 t분의 3 그리고 얘가 지워질게. 그 다음 얘도 지워질 거고 여기 c도 지워지겠죠. 그럼 이 값은 1 마이너스 f't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미분해 보시면 왼쪽 마이너스에 t 제곱분의 3이 되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f 더블 프라임 t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은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찾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f 더블 프라임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인 거니까 대입해 보시면 12가 된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22번입니다. 그래서 22번은 또 갑자기 좀 뜬금없이 좀 쉽게 나왔죠, 문제가.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의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 다음의 값에서. 그럼 요거는 뭐 정적분의 급수니까요. 일단 k 앞에 붙어있는 상수 n분의 3 이 값하고 뒤에 있는 n분의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그래서 일단 3 맞춰주시고 앞에는 3분의 1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앞과 뒤가 맞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부터 n까지 이 값이 인테그랄로 바뀌죠. 그럼 주어진 값은 한번 쓰고 갈까요? 인테그랄 이 값이 되고 이 안쪽에 있는 값 있죠? 이 값 전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x값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k가 0일 때부터 시작하죠? 그럼 0일 때니까 주어진 건 4부터. 왜 4부터죠? 1부터. 마지막 k가 n일 때까지니까 4까지 가겠죠? 앞에 3분의 1이 있었음을 까먹지 말고요. 3분의 1이 있었고 그 다음 뒤에는 fx니까요. 주어진 값은 2의 x-2제곱이 되고요. 뒤에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래서 이 값의 d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너 구해라. 이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럼 구해봅시다. 앞에서 일단 3분의 1이 있고요. 3분의 1. 그 다음에 적분해 보시면 2의 x-2제곱에 뒤에는 마이너스 ln이 분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현재 1부터 4까지예요. 그럼 따라서 4의 값 대입하면 3분의 1에 주어진 값은 2의 제곱인가요? 2의 제곱에 4의 값 들어가면 이게 16분의 1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16배의 ln 2분의 1 이 상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쓸까요? 뒤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앞에가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에 1 대입하면 또 얘도 2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2배의 ln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정리하면서 3분의 1 곱해줍시다. 그럼 얘가 3분의 1에다가 2제곱이 되고 뒤에 요거 먼저 쓸게요. 얘부터 먼저. 마이너스 3 2분의 1 3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값은 얘가 플러스 바뀌니까 16분의 8이죠. 그럼 16분의 7이니까 플러스 16 곱하기 3 48인가요? 48 ln 2분의 7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끝났네요.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a가 3분의 1이죠. 그리고 b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c라고 하는 값이 48분의 7 나오죠. 그럼 3개를 다 더하라 했으니 남는 값은 48분의 7만 남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3번이에요. 23번은 요거는 제 생각이 맞다면 그냥 찍으라고 낸 문제 같습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시간 내에 풀 수 있었을까요? 자, 23번과 24번 둘 다 어려운데 23번은 또 극히 좀 더 어려워요. 합성도 나와 있고 절대값도 나와 있어서 이게 2017년도였나요? 2017학년도 수능이었나요? 그래서 얘도 아마 수능 30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내용 좀 봅시다. 자, 최고차항계수 1인 4차 함수 fx와 함수 gx에 대해서
함수 hx는 f 합성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 함수를 갖는데요. 그리고 그 이계도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한대요. 그럼 뭐 당연히 이계도 함수를 가지려면 이계도 함수를 갖고 연속이려면 미분도 가능해야 되고 이계도 함수에서 이계도 함수 원래 아닙니다. 예, 이계도 함수에서 연속도 일단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안에 들어가는 g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gx 먼저 꺼내고 볼까요? 그럼 gx에서 절대값이 안에 있으니까 요 안쪽에는 요 함수 먼저 절대값이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함수 먼저 생각을 좀 해줄게요. 그러면 따라서 안쪽에 있는 값은 2배 사인에 x 플러스 절대값 3배 안 썼어요? 3배의 절대값 x 3배의 절대값 x 뒤에가 플러스 1 이 값인데 이 값은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써지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배의 사인에 그냥 플러스니까요 4x 플러스 1이다 이 값이 되겠어요.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마이너스 2x 바뀌죠? 마이너스는 사인 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배 사인 2x 뒤에가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얘가 x의 값이 0보다 더 작겠죠.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가운데 라인은 1로 똑같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다가 y는 1이라고 하는 걸 그려놓을게요. 얘가 y는 1입니다. 조금만 더 그려볼까요? 네, y는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함수의 최대값은 3이죠. 밑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있기는 3이죠. 그럼 최대 라인은 3으로 똑같고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최대값은 3이다. 최소 라인도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마이너스 1이고요. 최소 라인은 똑같습니다. 그래프의 위아래만 좀 바뀌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얘가 주기가 지금 현재 2분의 파인가요? 얘는 주기가 파이죠. 주기가 밑에 게 2배 되네요. 얘 밑에 게 좀 넓게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를 y축이다.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그냥 그리면 되죠. 그냥 사인 그래프니까 처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절대값 같이 표현 좀 합시다. 그 x축의 위치가 결국엔 여기 x축 이 정 가운데 파란색과 노란색이 정 가운데 딱 사이가 될 거거든요. 그럼 요 사이가 되니까 처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만나죠? 그럼 얘가 딱 만나서 찍고 올라오고 찍고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면 절대값 함수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 한 번 더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찍고 올라갔다가 찍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좀 반복되지 않냐. 자, 왼쪽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왼쪽 그래프는 얘보다는 또 2배만큼 좀 거리가 좀 긴 거예요. 주기가 긴 거예요. 주기가. 그래서 일단은 원래 그래프 내려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가 위쪽으로 하나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면 또 그래프가 딱 x축과 만나요. 그럼 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접히겠죠? 딱 노란색과 만나고 다시 또 이렇게 접혔다가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수 파트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뭐 밑에 라인 필요 없으니까요. 잠깐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서 이렇게 생긴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바로 gx의 그래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시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자, 우리는 일단 hx라고 하는 거 있죠? hx라고 하는 게 얘가 이계도 함수를 가지려면 함수가 일단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h 미분 한번 해볼까요? h'x입니다. h'x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해 보시면 f'gx 뒤에 곱하기 g'x 얘가 되죠? 그러면 f는 4차 함수니까요. 얘는 전혀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뒤에는 얘가 문제죠. 얘가. g'x. 왜냐하면 빨간색 그래프가 gx인데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이 꺾인 부분 있죠? 0일 때 그러니까 x는 0이에요. 이 꺾이는 파트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이 파란 색깔 부분들. 이 접혀나가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오른쪽에. 근데 이게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왼쪽들을 제가 알파 1, 알파 2, 뭐 알파 3 이렇게 잡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잡아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도 문제냐라고 하면 이 왼쪽 있죠, 이 왼쪽. 이 왼쪽에 이 포인트, 여기는 이 주황색 포인트. 얘네도 다 문제가 돼요. 접혀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값들을 제가 베타 1, 여기를 베타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어쨌건 이 값을 계산해야 될 것 같이 보여서요. 이 0에서 왼쪽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정도만 좀 찾아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미분계수는 위에는 이 함수를 미분해서 0 대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미분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8배 코사인 4x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하면 8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이렇게 그릴게요. 이 오른쪽에 대한 보라색 이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8이다. 이걸 하나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보이시죠? 왼쪽은 무슨 색을 써야 될까요? 색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안 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보라색 쓸까 그냥? 요 밑에 이거. 그럼 얘도 완전 미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4배 코사인 4x가 되죠. 그럼 여기다 0 한번 대입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는 현재 지금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면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물론 구하고자 하면 구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정확하게 이 값이 특수하기라서 찾을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해 보진 않아서 대신 접혀나간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왼쪽 접선의 기울기랑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죠. 왜냐면 왼쪽은 원래 플러스였고 오른쪽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들을 왼쪽을 제가 마이너스 a라고 써본다면 오른쪽의 기울기는 플러스 a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베타1도 마찬가지죠. 베타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얘도 마치 그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왼쪽을 마이너스 b라고 쓸게요. 그냥 기울기를 오른쪽을 플러스 b라고만 볼게요. 나머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세팅만 해놓고 내용 좀 볼까요? 그러면 이 h'x는 일단 x의 값이 0의 오른쪽과 0의 왼쪽을 좀 볼 필요가 있네요. 그러면 0의 오른쪽이든 0의 왼쪽이든 gx의 값은 노란색인 y는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값은 f'1 밑에도 f'1은 똑같아요. 그리고 g'x의 값은 0에 대한 오른쪽은 아까 8이었죠? 0에 대한 왼쪽은 마이너스 4였고요. 그럼 뒤에는 곱했을 때 곱하기 8이고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4죠. 근데 이 두 개가 뭐 하고 싶냐? 갖고 싶은 거 이렇게. 근데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럼 같으려면 당연히 f'1이라고 하는 게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은 우린 요거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거 알파 찾아볼까요? 알파? 그럼 얘도 알파 1에서의 플러스 우극한 알파 1에서의 좌미분계수죠. 미분계수들. 자, 그러면 알파 1의 오른쪽이든 알파 1의 왼쪽이든 함수값인 g 알파 1 값은 다 0이죠. x축과 만나는 포인트니까.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값은 f'0, 아래에 있는 값도 마찬가지로 f'0가 되죠. 자, 그런데 이 g'x의 값을 보면 알파의 오른쪽은 a였어요. 알파의 왼쪽은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 a고 곱하기 마이너스 a인데 현재 눈으로 보더라도 절대 a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같으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f'0라고 하는 게 0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상 이제 베타, 나머지 알파2, 알파3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심지어 왼쪽에 있는 베타1, 베타2의 값들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딱히 왼쪽, 오른쪽 필요가 없다. 요것만 하면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도함수 hx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요게 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계동까지 봐야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할까요? h'(x) 라고 하는 값은 앞에 거 미분해보시면 f'(gx) 뒤에 곱하기 g'x의 제곱이죠. g'x의 제곱 뒤에는 또 곱미분이니까 플러스 f'(gx의
뒤에 거 미분해 보시면 G 프라임 X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복잡해요? 그럼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또 X의 값에 따라서 비교를 좀 볼게요. 얘가 뭐가 문제냐 하면 여전히 뒤에 있는 여기 G 프라임 X 있죠? 요 값들이 일단 문제예요. 얘가 지금 불연속이니까 미분이 존재하지 않죠. 저 값들 때문에 일단 얘에 대한 존재성 여부 때문에 0에 대한 우극한과 0에 대한 좌극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전히 G0는 1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값은 F 더블 프라임 1이죠. 얘도 밑에도 F 더블 프라임 1인 거고, 그러면 G 프라임 0에 대한 플러스, 그러니까 오른쪽에 대한 우미분계수는 8이었죠. 근데 그걸 제곱했으니까 뒤에는 곱하기 6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마이너스 4죠. 제곱해 보시면 플러스 16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뒤에 거 보시면 F 프라임 GX인데 얘가 지금 0일 때는 G0가 1이잖아요. 그럼 F 프라임 1 나오잖아요. 근데 F 프라임 1이 0이죠. 그래서 얘가 0이니까 뒤에는 필요 없네요.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F 더블 프라임 1의 값은 현재 0이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볼까요? 알파 1의 플러스 알파 1의 마이너스. 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보시면 알파 1의 플러스 값은 일단 알파 1 플러스든 알파 1 마이너스든 gx의 값은 다 0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f 더블 프라임 제로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f 더블 프라임 제로다 라고 적을게요. 밑에도 f 더블 프라임 제로다. 근데 보면 이 g 프라임 x 보이시죠? 알파 1에서의 우미분계 자미분계를 보시면 정확히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제곱한다 한들 결국에는 a제곱 뒤에도 a제곱이 돼요. 그러면 위에서는 좌미계 우미가 서로 달랐으니까 제곱율이 달라지지만 밑에 건 부호만 반대니까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지점을 가든 그런 역할은 다 똑같을 겁니다. 절대값에 잘린 거니까. 그럼 뒤에 값도 보시면 지금 G 알파 1의 값이 0이니까 F 프라임 제로가 되죠. 근데 F 프라임 제로가 또 0이래요. 그럼 위 뒤가 또 싹 날라가죠. 그럼 얘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 이 두 개는 알파 프라임 제로가 모든 관계없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딱히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전부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찾고 싶은 게 뭐냐면 F 더블 프라임 4의 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최고차함계수가 1자리인 4차 함수인데 도함수 두 개를 알고요. 이계도함수를 알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누가 되는 거냐? F 프라임 X가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얘가 원함수고 이게 도함수니까요. 그러면 원함수에 1 대입한 거, 도함수에 1 대입한 게 둘 다 0이라면 최고차함계수는 4가 되면서 x-1의 제곱이죠. 인수가 일단 두 개 보이죠? 0일 때가 0이니까 곱하기 x 하면 바로 그 도함수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값을 뭐 하시래? 미분해 보시래요. 미분해 보셔라. 그러면 그냥 미분해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미분하기 귀찮다라고 하시면 저 특수함수죠, 저게. 함수를 보시면 1에서 접하고 0에서 통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면 오른쪽이 0이고요. 왼쪽 값이 1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율 관계를 또 알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 왼쪽과 그 극대값, 극대에서 극소까지가 1대 2의 비율을 갖죠? 그럼 우리는 내분점 계산이 돼요. 분모는 3분의 두 비율 더한 거죠. 대각선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맞죠? 상황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1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0에서 만나고 1에서 접해요. 이상하게 적어놨죠? 대각선 곱하시면 1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도함수 0 되는 포인트가 3분의 1과 1이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미분하시면 얘가 그 3차 함수이기 때문에요. 12배에 주어진 값은 x-3분의 1 뒤에 곱하기 x-1이다 라고도 쓸 수 있죠. 그냥 미분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3의 값 안에 넣어주시면 4배에 3x-1 뒤에 곱하기 x-1이기 때문에 찾고자 했던 값은 f 더블 프라임 4였죠? 네, 4의 값을 넣읍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4 곱하기 11 곱하기 3이죠. 그럼 12 곱하기 11이니까 132가
답이 되겠죠. 그다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종 마지막입니다. 24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더니 또 레벨 3가 또 기다리고 있죠. 정적분에서 여러 가지 적분법이었나요? 거기 이제 레벨 3 마지막 문제였는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에 만족시킬 때 저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가에 대한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은 f-x래요. 그래서 뭔 소리였죠 아까? f-x의 값은 fx다. 그래서 함수 fx가 현재 우함수다. 이걸 알려주고 있고요. 나 조건에서는 함수 값을, 다 조건에서는 정적분 값을 알려주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적분이 되나 싶을 정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것부터 이해를 할 거냐면 자, 이거 하나 좀 이해하고 갈게요. 우리는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 라는 값은요.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이거랑 좀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은 fx에다가 -x라고 하는 함수, 값을 합성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합성했으니까 치환점 잠깐 이용해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x라고 하는 값을 잠시 t라고 한번 치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왼쪽의 값은 -dx가 되고 오른쪽은 dt가 되죠. 이 마이너스를 끌고 오시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 인테그랄 -a를 넣으시면 a가 되죠. a를 넣으시면 -a가 되고요. 그럼 주어진 값은 ft로 바뀌고 dx의 값이 -dt로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 인테그랄 이 마이너스의 값은 부호를 바꿉시다. 범위를 위아래 바꿀게요. -a부터 a까지 ft dt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는 뭐한 거다? 같은 거구나. 이걸 현재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란 색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값에서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1 플러스 파이의 f 프라임 마이너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그리고 f 프라임 마이너스 x 이 값의 dx를 잠시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일단 현재 우리 가족권 읽어보시면 f-x의 값은 fx다. 원함수가 우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에서 얘를 양변에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 라고 하는 값은 결국 f 프라임 x가 되죠. 그럼 도함수가 기함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 마이너스 곱하시면 마이너스가 돼서 안쪽에 있는 이 프라임에서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다 밖으로 빼낼게요. 그럼 이 분자의 값은 얘가 사라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 값은 이렇게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를 빼내시게 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다.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거리를 되게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곱하기 파이의 f 프라임 x를 분자 분모에 하나씩 곱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 주시면 주어진 너의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자 분모의 값이 뭐가 되냐면요 파이 f 프라임 x 제곱이 1에 곱해지면 그대로 남죠.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 제곱과 f 프라임 x 둘이 곱하면 상수가 0 되면 지수가 0 되면서 1 되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결국 파이에 f 프라임 x로 바뀌어요. 그 다음 분자의 값은 그냥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2x 곱하기 f 프라임 x 뒤에 곱하기 파이 f 프라임 x 제곱 이 값의 d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랑 얘가 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k라고 합시다. 우린 실제로 k를 계속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값도 뭐가 되냐? 얘 또한 k가 되겠죠. 그럼 둘이 똑같은 거니까 두 식을 한번 더해 봅시다. 두 식을 실제로 더해 주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파이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요 개수랑 이렇게 생긴 개수하고요. 뒤에 있는 이렇게 생긴 개수 보이시죠? 이 두 가지 개수가 똑같은 거 보이죠? 플러스로 묶으면서 이 연두색을 묶어버릴게요. 그냥 연두색을 묶어버리면 주어진 값은 1 플러스 파이의 f 프라임 x 제곱 분의 2x의 f 프라임 x 얘가 되고 앞에서 남는 게 1이었죠? 플러스 뒤에서 남는 게 파이의 f 프라임 x 제곱이다. 이렇게 남는다는 소리예요. 이 값의 dx.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 있는 분모와 분자가 다시 뭐가 돼요?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남는 건 누가 남아요? 얘밖에 안 남아요. 그럼 누가 봐도 원함수, 도함수, 부분적분 끝? 이렇게 적분이 가능하게끔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였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2x의 f 프라임 x의 dx 라고 하는 값이 결국 2k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f 프라임 x 얘가 뭐였냐면 아까 우리 봤었죠? 얘가 기함수였어요. 그런데 또 앞에 있는 x가 또 하필이면 또 기함수죠? 그럼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네요? 전체가 또 우함수죠. 그럼 또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니까 얘를 또 0으로 바꿀 수 있네요. 얘를 또 0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는 앞에 있는 2의 값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앞에 보내고 그 2의 값을 얘를 죽인 냈습시다. 그럼 결국 나는 이 값만 계산하면 k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함수가 보이니 부분적분 써봅시다. 그러면 그적, 미적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뒤에 있는 거 적분해 보시면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2x의 fx 이 값에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뒤에는 마이너스 미분하시고 적분하시는 거니까 2배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fx dx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이 k인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앞에 있는 값은 3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시면 3분의 2파이에다가 곱하기 f3분의 파이 나와 있었죠? 6이 나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 뒤에 있는 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fx dx라고 하는 게 6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다.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니까 너의 값 약분해 보시면 4파이에 뒤에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운고 1학기 기말고사 미적분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